은퇴 후 집 문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평생 도시의 아파트에서 살다 보니 이제는 탁 트인 자연 속에서 전원 생활을 하고 싶다는 생각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결정을 앞두고 보면 마음은 설레도 머리는 복잡해집니다. 과연 아파트를 지켜야 할까 아니면 전원주택으로 옮겨야 할까? 이 선택 하나가 앞으로의 노후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은퇴자 분들을 만나면서 세 가지 전형적인 사례를 보았습니다. 이 사례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례 속에는 우리가 반드시 참고해야 할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서울에서 은퇴하신 김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다 정년퇴직을 하신 후 아내와 함께 강원도 시골 전원주택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공기 맑고 조용한 환경에서 하루하루가 휴양지 같을 거라 기대하셨죠. 하지만 막상 살아보니 현실은 달랐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병원이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심장 관련 증세로 쓰러졌을 때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까지 가는 데만 2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때의 불안과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몇 년을 채우지 못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미 강원도 전원주택을 매입하느라 서울의 아파트를 팔아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서울로 돌아오고 싶어도 집값이 이미 크게 올라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 선생님의 선택은 결과적으로 경제적 손실과 함께 심리적 불안을 안겨준 사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 전원마을로 이주한 박 부부는 은퇴 후 직접 농사를 지으며 자급자족하는 삶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었죠. 전원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모든 관리가 스스로의 몫이었습니다. 지붕이 새면 직접 수리업체를 불러야 하고 보일러가 고장나면 누구를 불러야 할지부터 막막했습니다. 또한 마을 공동체에 잘 섞이는 것도 큰 과제였습니다. 평생 도시에서만 살아온 부부는 농촌의 생활 방식에 적응하기 쉽지 않았고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전원 생활의 낭만보다 피곤한 일상이 더 크게 다가왔고 몇 년 만에 다시 도시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전원주택은 아파트처럼 쉽게 팔리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매물로 내놓아야 했고 그 사이 관리비와 세금은 계속 나가 손해가 더 커졌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교훈은 단순히 자연이 좋아서 공기가 맑아서 라는 이유만으로 전원 생활을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더 긍정적인 경우입니다. 서울의 아파트를 그대로 둔 채 충북의 작은 도시로 월세 전원주택을 얻어 내려간 정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정 선생님 부부는 일단 1년 동안만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집을 사지 않고 경험부터 해보자는 전략이었죠. 그 결과 전원 생활의 장단점을 몸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여유로운 생활이 좋았지만 겨울철 관리의 불편함, 병원 접근성, 그리고 아이들 가족이 찾아오기 힘들어하는 점 등이 단점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만 서울의 아파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정 선생님 부부는 1년 체험 후 전원주택을 정리하고 다시 서울로 올라왔지만 그 경험을 통해 자신들의 생활 방식에 맞는 주거지를 확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례는 집을 사기 전에 반드시 임시 체험을 해보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이 세 가지 사례는 노후 주거 선택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아파트는 편의성과 유동성이 강점이고 전원주택은 자연과 여유로움이 장점이지만 동시에 관리의 어려움과 병원 접근성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결국 정답은 개인의 상황과 자금 여력,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우선 은퇴자금 전체를 집에 묶어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제든 긴급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둘째는 서울이나 수도권의 집을 함부로 처분하지 말라는 겁니다. 노후에 다시 병원과 인프라가 풍부한 곳으로 돌아오고 싶을 때 발판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전원 생활을 무조건 낭만적으로만 보지 말고 반드시 경험해 본 뒤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귀촌 체험 프로그램이나 단기 임대 전원주택을 활용하면 큰 돈을 잃지 않고도 현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퇴 후 어디에서 살 것인가는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를 좌우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아파트냐 전원주택이냐를 고르기 전에 내 건강, 내 자금, 내 가족의 생활 방식이 무엇인지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은퇴 이후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어디에서 살아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준비를 아무리 잘해도 살 집이 편안하지 않으면 노후의 삶은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냐 전원주택이냐를 두고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연을 누리며 살고 싶다는 마음과 편의시설과 병원이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싶다는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이지요. 이 문제는 단순히 집의 형태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의 방식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노후 주거 문제를 상담하다 보면 크게 세 가지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완전히 달라지더군요. 그래서 저는 먼저 사례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전문가로서 드릴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오랫동안 도시의 아파트에서 살다가 은퇴 후 전원주택으로 내려간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평생 꿈꾸던 시골 생활을 시작했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불편함을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병원 접근성이었습니다. 작은 감기나 관절 치료 정도는 가까운 병원에서도 해결이 되었지만 큰 질환이나 정밀 검사가 필요할 때는 차로 2~3시간을 달려야 하는 상황이 생긴 것이지요. 건강은 노후 생활의 기본인데 이 부분이 불안하다 보니 삶의 질이 기대와 달리 크게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겨울철에는 눈이 많이 와 외출조차 어려웠습니다. 결국 이 부부는 전원주택을 처분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집을 팔고 내려간 상황이라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보게 되었고 다시 집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건강과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곳이 아니면 전원 생활은 단순한 낭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 경기도 외곽으로 이주한 또 다른 부부는 전원 생활의 낭만을 충분히 즐기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마당 가꾸기와 텃밭 농사에 만족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관리의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아파트는 경비와 관리실이 있어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전원주택은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지붕이 새면 직접 업자를 불러야 하고 수도가 얼어도 알아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젊을 때라면 즐거운 도전일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체력은 줄고 이런 일은 곧 스트레스가 됩니다. 결국 이 부부는 전원주택을 매물로 내놓았지만 수요가 많지 않아 오랫동안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관리비와 세금은 계속 지출이 되었고 마음의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이 사례는 전원주택이 단순히 집 한 채가 아니라 관리와 책임까지 함께 따라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사례는 비교적 성공적인 경우입니다. 한 부부는 전원주택을 아예 매입하지 않고 임시로 월세를 얻어내려가 1년간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도시의 아파트를 그대로 유지한 채 체험 개념으로 전원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시골 생활의 여유로움에 만족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병원 접근성과 대중교통의 불편함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직접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 처음부터 집을 사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도시로 돌아올 수 있었고 큰 손해 없이 선택을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집을 살기 전에 반드시 체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행이나 주말 방문으로는 알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1년 살기를 해보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이처럼 노후 주거 문제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로서 저는 몇 가지 원칙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건강 상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노후에는 아무리 젊게 살고 싶어도 크고 작은 병원 방문은 피할 수 없습니다. 대학병원이나 전문 병원과의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재정적인 유연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전 재산을 집에 쏟아붓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전원주택은 팔고 싶다고 해서 금방 팔리지 않기 때문에 유동성이 떨어집니다. 현금 흐름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셋째, 가족과의 거리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손주들이나 자녀들이 쉽게 오갈 수 없는 곳이라면 외로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노후는 물리적 편리함도 중요하지만 정서적 교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아파트를 기본 거점으로 두고 전원주택은 임시 체험의 형태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만약 전원 생활이 정말 맞는다고 확신이 든다면 그때 매입을 고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요즘은 도시와 가까운 전원주택 단지가 점차 늘고 있으니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저는 상담할 때 늘 강조합니다. 아파트냐 전원주택이냐의 문제는 결국 집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식의 문제라고 말이지요. 아파트는 편리함과 안정성을 주고 전원주택은 자연과 여유를 줍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 또 내 몸과 내 재정 상황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이 흔들리셨나요? 그렇다면 당장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먼저 체험부터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작은 시도 하나가 큰 후회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주거 고민, 아파트일까요? 전원주택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면 더 깊이 있는 정보와 경험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공감과 응원이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